이 글자는요, 눈썹 밑자라고 하는 건데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우린 뭐라고 하죠? 미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자는요, 꼬리 파자와 눈목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는 건데요. 자, 이 꼬리 파자는요, 여기 보시면 뱀사자가 있어요. 뱀의 머리를 뚫으면, 뱀이라고 하는 건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뚫어서 죽이면 뱀이 꽈리를 풀어버린대요. 그게 마치 짐승의 꼬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꼬리 파자라고 한 거고요. 우리 눈 위에 짐승의 꼬리처럼 생긴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눈썹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눈썹 밑자가 눈썹 밑자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번거로울 번자라고 하는 건데요. 번거로운 게 뭐예요? 뭔가 귀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화자가 있죠.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죠. 근데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불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궁이에다 불을 지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야 되겠죠? 후 하고 불어야 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파마머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머리죠. 이뻐요. 자, 근데 생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다가 들어가겠죠. 그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털은 불 앞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런 의미의 번거로울 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글자는 번거롭다 말고도 괴로워할 번자라고도 해요. 왜 괴로워했냐? 머리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겠죠. 그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모름지기 숫자라고 하는 건데요. 모름지기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마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 머리가 있죠. 그리고 털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름지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취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머리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야, 머리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대머리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머리털은 모름지기 필요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창조주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 뭔가에 의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시면 번거로운 본자에서 우리 아까 불 앞에서의 머리카락은 어땠어요? 번거로운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일상생활할 때 이 머리털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름지기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클석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학사 다음에 뭐예요? 석사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석사들은 어떤 머리예요? 돌머리예요. 혹시 석사들을 보고 계신가요? 자,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머리가 있고 돌석자가 있죠. 머리가 바윗돌만 하대요. 그럼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클석자예요. 저는 머리가 조망만 하죠. 조약돌이에요. 자, 농담이고요. 자, 머리가 바위처럼 크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해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클석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지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따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봉황새 황자예요. 황이라고 하는 음은요, 여기에서 온 건데요, 이 글자가 임금 황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임금 왕자가 있죠. 임금 중에서도 가장 하얗고 깨끗하고 왕 중에 왕이라고 본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칭했어요? 황제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임금 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장소에서 잘 나오지 않으면서 그 새들 무리 중에 임금에 해당하는 새라고 본 거예요. 그 새가 바로 뭐예요? 봉황새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에 가면 이렇게 봉황이 딱 그려져 있죠. 임금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황새 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봉황새 봉자예요. 두 개는 유의자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공간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임금은 옛날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그렇게 자주 모습을 출현시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거 한일자죠. 새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는 새라고 본 거예요. 물은 그 새 중에 최고라고 본 거겠죠. 그 새가 바로 뭐예요? 봉황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봉황새, 봉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자세할 상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하다가 뭐예요? 낱낱이 하나, 요목조목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걸 우리 자세하다라고 하죠. 또는 그래서 상세할 때 쓰이는 글자기도 하고요. 자, 이 글자는 양양자고요. 그 다음에 말씀원자죠.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떠올려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성격이 어때요? 되게 온순하고 온화하죠. 말을 할 때도요,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내뱉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온순하고 온화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해요? 자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자세할 상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일시자 신이 들어가며 거룩할 상자가 되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허물이 없는 존재라서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할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깨끗한 짐승을 갖고 갔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을 가지고 간 거죠. 양이 하얗고 깨끗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양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고자 신에게 가지고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허물이 없는 깨끗한 존재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거룩할 상자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읊을영자라고 하는 건데요. 읊다라고 하는 것은요, 곡조를 넣어서요, 그 말을 길게 느리는 것을 우리는 읊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나 타령을 읊는다라고 하죠. 그럼 어떤 의미냐? 이 글자는 말씀원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길영자예요. 우리가 모양 양자 할 때도 설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갈고리가 있죠. 갈고리를 논에 가서 한번 찍어요. 콕 하고 찍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한 번만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고 길게 나오길 원한다라고 해서 길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의 끝을 길게 느리는 거예요. 뭐 청서 하죠. 곡조를 붙여서 말의 끝을 지금 길게 느리고 있는 거죠. 이게 타령을 뭐한 거예요? 읊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읊을영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